안녕하세요. 로다TV입니다. 오늘 저는 첫 방송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너무 저한테는 뜻깊고 또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책도 읽어드리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로다TV가 되고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고자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나누며 하는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 채널은 라이브는 아니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남기신 댓글 가지고도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나를 아껴줄걸 그런 후회 속에 계신가요? 루시와 시인의 시처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로다TV와 함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기로 해요. 류시아 시인의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덜 걱정하고 더 많이 놀았을 것이다. 덜 근심하고 더 많이 믿었을 것이다. 불가능을 더 많이 시도하고 편안한 것에는 안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덜 심각했을 것이고 더 많이 웃었을 것이다. 나는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고 더 많은 실수를 즐겼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덜 걱정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더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나는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꽃을 꺾고 더 많이 껴안았을 것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루시아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너무 가슴에 와닿는 시가 아닌가요? 저는 루시아 시인의 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시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나는 좀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맞아요.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매우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답답해하며 슬퍼하며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우리 오늘을 살기로 해요. 이제부터 저는 오늘을 잘 살려고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직면하고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자신이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을 당당하게 살려고 우리 서로 나누고 행복해지기로 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거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에 집중해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내일이 다가옵니다. 미래가 준비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략하고 회상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만큼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살고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사는 만큼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어두운 미래가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를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미래는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어떻게요? 밝은 미래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다TV를 통해서 우리 이런 소통을 해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를 살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로 걸어가자라고요. 로다TV를 시작하고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좀 더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로다TV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다TV는 행복을 만드는 제조 공장처럼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다TV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 행복하게 여기서 웃으시면서 함께하고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조금 더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혹시 오늘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나를 아껴줄 걸. 그런 후회 속에 계신가요? 루시아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저는 이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우리는 대개 남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더 심하잖아요. 경쟁심도 굉장히 강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정체가 돼 있으면서 그것이 실망과 좌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는 속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그거를 좌절로 느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과거의 고도 성장을 겪었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원업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이젠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업. 내 삶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갖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 원업으로 내가 충실하게 살면서 즐기면서 내 삶을 가꾸는 걸로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나쁜 예도 아니고 그건 정답이 없잖아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는 거는 어떤 친구는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인터뷰하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해도 그 친구는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한대요. 자기는 비정규직으로 출근하고 정확하게 퇴근하고 자기 업무 시간에만 자기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취미건 자기 개발이든
그거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인 거죠. 그 삶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멋진 젊은이라고 저는 그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으로 행복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행복은 돈순이겠네요? 아닙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쥐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사는 거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을 위하고 남을 비교하며 인정받으려고 살지 말고 내 삶을 살자고요.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실수하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나인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못해요.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라고 애쓰기보다는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풍족해야 남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갈급한데 남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주위를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아주 진짜로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더라면 오늘 소개한 루시아 시인의 시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감명 깊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당당해지세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고 마지막 행처럼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겁니다. 내 거가 아닌 걸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겹게 살아갑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보세요. 로다TV 첫 문을 이 시와 함께 열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를 버리고 소망을, 기쁨을, 행복을 품고 살아가고 이런 자신으로 이젠 자기 회복이 되어서 첫걸음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 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나를 아껴줄 걸 그런 후회 속에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 속에 계신가요? 여러분, 루시아 시인의 이 시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더라면 나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을 것이다. 로드TV와 함께 지금 이 시간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진짜 인연은 절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었기 때문에 또 너무 빨리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그 사람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할 때 그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지는 않았나요? 근데 상대방은 또 다릅니다. 그 사람은 따뜻하다고 느끼기 전에 당신을 너무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나누는 게 아니라 걸러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걸러내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다 꺼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도 정을 주고 잠시 친절했던 사람에게도 기대고 가볍게 웃는 사람에게도 진심을 내보이고 그렇게 다가가다가 혼자 상처를 입는 거죠. 저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충고를 했다니까요. 너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친절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떠냐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니 난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양면을 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지금은 된 것 같아요. 젊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보다는 아니다.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스치는 사람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아는 이제는 그런 지혜의 나이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도 행동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시간차예요. 시간차. 모든 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유치원 가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에서 우리는 그 레벨에 맞게 교육받는 수준이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마음을 여는 것도 그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1분 있다, 10분 있다, 틈새만큼 활자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절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열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상대방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상처받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나 혼자 상처받아서 어쩌면 그 관계를 오해하고 나쁜 관계로 무너뜨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 하는 건데 관계를 조율하는 현명함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애매한 관계가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신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선긋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 스스로에게 짐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털어버리고 관계 설정을 하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삶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관계 설정을 한다면 상대방도 편하고 저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상대방도 다 오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만큼을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조금은 편하게 오고 또 신중하게 대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도 우리를 배려하고 관심을 보이면서
서로가 관계 형성을 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갖고 그 사람과 만난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단단한 관계가 되고 깊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도 신중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참 진중한 사람이구나. 가볍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더 저를 신뢰하면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의를 무조건 베푼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이게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나 자신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당당하게 보이는 연습을 어떻게 보면 서툴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서툴지 않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이제는 스스로가 체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당하게 내 자신을 보여주시면 그 상대방이 그런 나를 보고 다가올지 물러설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말은 정을 주는 순간 상대에게 당신 존재의 무게가 실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실망하고 삐치고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쟤는 혼자서 왜 저래? 혼자서 설치고 그러다가 왜 저렇게 혼자서 삐지고 실망하고 저 사람 대체 뭐야? 우리는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내가 그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렇게 정을 쌓아가고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인데 그러나 맨 처음에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로 사람으로 그렇게 정을 쌓고 그것이 발전돼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도 저는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설정을 한번 무겁게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부터는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 되잖아요.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요. 맨 처음에는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속 게임을 해야 돼요. 시속 게임을 하는데 내가 너무 밑이야. 그러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게 시속 게임이 됩니까? 나 내려줘 하고 가버리죠. 또 다른 경우로 내가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밑에만 있어. 그러면 밑에만 있던 사람은 또 가버릴 겁니다. 시속 게임은 평형을 유지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시속 게임이잖아요. 그래야 재미가 있고 오래 가잖아요.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형성.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젖어 있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우정이 되고 정이 쌓아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로 돈독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연을 끌고 가는 만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연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탑을 쌓으려면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를 되려면 더 공을 들여야 됩니다. 탑도 그냥 쌓아지지 않잖아요. 공 들여야지 쌓아지죠. 공동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공동탑이 무너지지 않게 공을 더 들여야죠. 무너지지 않게요. 공을 덜 들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연은 좋은 관계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 사람을 적절히 이해하며 다가가며 뒤로 물러서며 그렇게 적절한 시기와 때와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는 단시간 안에 되지 않지만 그 관계가 좋아지고 난 다음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오래 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해서 그 사람이랑 관계가 오래가고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묵묵히 있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조용히 그 부탁을 들어줄 때,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됐을 때, 그래서 같이 있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관계가 돼야지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극적인 인연, 더 빨리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더 칭찬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좀 더 진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도 하고 무관심도 해보고 이기적이기도 하면 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사람한테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다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친절도 보여주고 미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쌓아갈 때 그 관계는 오래 갈 겁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을 잃는 가장 빠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친절한 것만이 선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은 가장 자신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걷는 사람이 말없이 걸어도 묵묵히 나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정이 정말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곁에 있기를, 행복하게 그런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깊은 인연은 없습니다. 깊게 쌓아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깊은 인연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깊게 쌓아갈 그 인연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 모든 것이 처음부터 깊게 쌓아가는 인연은 없습니다. 처음은 그냥 조용히 낮게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나도 그 사람을 평가를 해야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도 관계 설정을 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절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것은 경험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관심이 아니라 검증된 겁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헷갈린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야 돼? 아니면은 이제 그만 만나, 이런 고민을 늘 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옆에 서 있나를 보세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내 옆에 서 있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될 때 나를 보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보는 것도 저는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생활의 지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 근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상처를 줄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무관심하고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런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무관심한 사람한테 또 내가 더 끌릴 때도 있어요. 스토아의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눈을 가린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무관심한데 내가 끌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나는 요런 사람이 좋아, 나는 요런 형태의 사람이 좋아라는 자기만의 그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은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그 사람에 맞춰지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내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많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 쉽게 웃어주는 사람, 눈빛이 깊고 매너 좋은 사람, 그들은 빠르게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당신의 스스로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정을 퍼부었고, 하지만 정말 당신을 쳐다봐 준 사람에게는 무덤덤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고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연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옆에 있는 시간을 쌓는다라고. 맞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그 사람을 두드리고 내가 그 사람을 흔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냥 와 닿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왜 연인들도 사귈 때 보면 한쪽에서 한쪽을 막 매달리잖아요. 그런 인연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연은 그냥 서로 끌리는 그냥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드러난 다정함, 확신을 주는 말투, 편한 거리감. 하지만 인연은 늘 그렇게 화려하게 당신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인연은 당신이 외롭고 슬프고 할 때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연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고요한 것이 오래 간다고. 그 말의 본질은 인연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상처받고 자주 과소평가하고 시끄럽게 다가온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늘 담담하게 와주는 사람, 늘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 그리고 늘 언제나 나를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언제나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자주 나누는 자는 마침내 그 마음을 잃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연은 특별한 겁니다.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퍼주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함께 할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배려하고 그 사람 옆에서 인연을 쌓아가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충고합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은 반응이 아닙니다. 존중 속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 속에서 열려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마음은 반응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래야지 정도 주고 되는 거지, 정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좋은 인연이 못 됩니다. 늘 친절한 사람, 말도 잘 통하는 사람, 눈빛도 진심인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를 하고 그 사람을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면서 우리는 스치는 인연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스치는 인연을 머무는 인연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모르는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중심은 무너진다. 정을 줘도 되는 사람은 당신의 거리감을 압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걸 왜 할까요? 그것이 배려고 상대방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근데 경계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무너뜨려요.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배려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여겨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어야 할 선이라고. 네, 맞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선을 긋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경계, 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잖아요. 그 선을 잘 지켜야지 충돌이 안 일어나죠.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켰다 껐다 해야지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다가옴이 무리하면 곧 멀어짐이 시작된다. 진짜 인연은 먼저 당신의 속도를 따라가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영역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정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을 빨리 알아가고 싶어하고 당신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당신의 피로감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관계는 내가 나인 걸 허용하지 않는 인연이다. 마음은 누구에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기 전 그 사람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와 사람을 당연히 받아갈 사람인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 자신 존재를 그냥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과는 인연을 갖고 오래 지속돼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관계를
접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자신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심도 깊게 늘 언제나 보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배려는 없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선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행동하는 그 사람, 나를 보고 내 기준에 행동해주는 그 사람과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을 보여줘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여줘야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당당하게 상대방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좋은 관계를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내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당신을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있게 하십시오. 저는 영화 볼 때 굉장히 와닿는 장면이 이거였어요. 노부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묵묵히 석양을 바라보는데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그런 노부부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만났을 때 편한 관계, 좋은 관계는 그런 노부부 같은 그런 관계여야 됩니다. 말이 없어도 무슨 일을 안 해도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서로 웃으면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배려가 아닐까요?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관계를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옳게 옵니다. 내가 모든 것은 갖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거는 내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됐을 때 얘기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스토아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침묵해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웅크려 들지도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얘기할 거는 나 자신을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나를 보여줘야지만 그 상대방이 나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여주는데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상처받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을 내보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해하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하려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떠나게 주는 것도 거기서 멈추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정리다. 말을 삼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비우는 것이다. 배신을 겪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야 하는 건 이유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로 옮기고 그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과 당당하게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시소가 평형을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갖듯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연히 사라지게 해라.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용서를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데 그저 사람 없는 자리에서 당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을 당당하게 사시고 오늘 나답게 사시고 나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로 당당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우리가 로다TV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나 자신을 찾아가고 확립되는 이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쌓아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로다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당당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그것도 우리에게는 공부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합니다. 나눔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서로 소통하고 나누면서 우리 이제 하루하루 우리 행복의 여정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첫날 제가 나를 당당하게 하자라고 정한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나를 당당하게 내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다TV였습니다.